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해장식 기능사 총 3과제 중에 제2과제인 서양꽃꽂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펜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채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실습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 이론이라는 거는 실습을 실제로 하시기 이전에 기본적인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계셔야만이 실습을 아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스타일은 말 그대로 부채를 펼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배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채 형태가 펼쳐져 있고 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꽂혀 있는 그런 모습에서 부채형의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형태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태를 꽂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부채형은 정확하게 어떠한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작 시 유의사항은 부채 형태를 제작하실 때 수평선의 각도나 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완성된 형태를 보시면서 부채 형태에 대한 정확한 소재 배열이나 그리고 부채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태적인 특징으로는 부채형은 주로 한 면에서만 감상하는 형태로 방사형의 반원 모양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를 펼친 모습을 한쪽 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보다는 일방형으로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좋고요. 물론 저희가 치르는 화해장식 기능사 시험에서도 일방형으로 시험을 보십니다. 자, 부채를 펼친 모양이나 공작이 꼬리를 편 듯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채를 펼친 모습, 공작이 꼬리를 펼친 모습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부채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부채를 펼친 형태로 앞뒤 폭이 좁게 구성되는 면 구성입니다. 지금 면 구성, 성 구성, 입체 구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면 구성이란 말은 앞쪽에서 봤을 때 그 면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 성 구성일 때는 선적인 요소를 표현해서 어마적 공간이 생기는 거. 입체 구성이라고 하면 앞뒤 좌우를 다 봐도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형태들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형태로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채형은 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앞모습은 부채를 편 듯한 형상이며 측면은 부드러운 유선형의 볼륨감을 가지는 형태다. 제작을 하시면서도 더 느껴 가시겠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웅장한 모습의 부채를 편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볼륨감이 있다거나 스케일이 큰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유선형을 가지는 그런 볼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우는 대칭으로 이루어지고요. 모든 줄기는 하나의 초점으로부터 방사형으로 뻗어나오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1초점 방사 줄기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부채형에서는 1초점 방사 줄기에 대한 명확한 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시각적 무게의 비중이 같은 대칭적 균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똑같은 대칭적 균형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시각적 무게라는 얘기를 조금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방사형은 화려한 톤의 순색이나 난색 계열의 색상과 조합됨으로써 동적인 느낌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 면이 상당히 넓은 편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색상의 어떤 대비를 줌으로 인해서 동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초점 방사형 줄기 배열을 제작한다. 이 1초점 방사형 줄기 배열은 7가지 꽃꽂이에서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으시면서
형태에 대한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방화로 좌우 대칭 구성으로 해준다. 중심축에서 좌우 대칭이고요. 그리고 한쪽 면에서 보는 형태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직선과 수평선 비율이 1대1 또는 1대 4분의 3, 1대 3분의 2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선과 수평선이 1대1 비율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3이나 3분의 2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1대1로 구성을 했을 때는 팬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전에서는 4분의 3이나 3분의 2를 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3분의 2를 했을 때 삼각형과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그 사이즈를 4분의 3 정도로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소재의 구성에 따라서 주어진 소재가 좀 짧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가지 4분의 3, 3분의 2 둘 다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좌우 수평선은 길이와 각도를 같게 하여 대칭을 이루도록 꽂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 수평선이 같은 길이와 같은 각도여야만이 부채 형태를 이루겠죠. 한쪽 길이가 짧고 길고 이렇게 되면 부채형을 이룰 수도 없고요. 각도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도 수평선의 길이나 각도가 부채 형태를 만들어주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좌우 수평선의 길이와 각도는 같게 이루어지도록 꽂아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각도를 꽂아야 되는 경우에는 재단을 하실 때 동시에 두 개를 같은 길이로 재단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유의사항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측면 모습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소재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면 효율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따 완성 사진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지만 측면에서 보시면 볼륨감이 그렇게 크지 않고 완만한 유선형의 경사를 이루고요. 그리고 소재별로 구분해서 구성한다는 얘기는 중심에서부터 한 라인씩 소재를 구분해서 부채 형태로 꽂아주시며 좀 더 부채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상의 초점이 낮게 꽂아 앞뒤 폭이 좁게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각상 초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주얼 포컬 포인트, 비주얼 포컬 포인트를 얼마나 길게 꽂아주느냐, 어떤 각도로 꽂아주느냐에 따라서 측면에서 봤을 때 볼륨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비주얼 포컬 포인트의 각도는 45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높이를 조금 더 높이 올리시면 조금 더 앞쪽으로 경사도가 나올 것이고요. 또 조금 낮게 해서 안쪽을 조금 짧게 꽂아주시면 측면 모습이 아주 완만한 경사 형태를 이루겠죠. 그래서 폭을 조금 좁게 구성하셔야만이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시각상의 초점이 약간 아래쪽으로 낮게 넣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부채 형태를 이루는 데는 큰 무리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비주얼 포컬 포인트를 조금 낮게 꽂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 과정을 한번 보실 건데요. 어떤 형태를 이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볼까요? 플로랄폼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플로랄폼은 화기에 4 내지 5cm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하십니다. 기능사 제2가제에 세팅하는 모든 7가지 곳곳이는 플로랄폼을 4 내지 5cm로 고정해서 세팅을 하셔도 무리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플로랄폼 세팅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플로랄폼 시작점을 한번 볼까요? 플로랄폼은 세로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직사각형은 플로랄폼의 세로로 세워진 윗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플로랄폼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나타내는 삼각형이나 수직형과 같이 이렇게 6등분 재단을 하시고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6등분 재단을 하신 다음에 수직선이 3분의 2에서 중심선에 있는 지금 보이시나요? 이 자리 여기에 보통 수직선을 꽂는데 수직선을 여기다 꽂는 게 아니라 조금 뒤쪽에 물러서
꽂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재 양이 많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뒤쪽으로 물러서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VFP는 같은 선상에서 45도 각도로 해서 조금 낮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평선은 지금 중심에서 이렇게 보시면 양쪽 중심으로 수평선이 있고요. 그 사이에 연결되는 선에서 각각 꽂혀지는 소재가 이렇게 유선형을 그리듯이 꽂아지시면 자연스럽게 수직선에서 수평선으로 연결되는 선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 수평선과 연결점은 비단 부채형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들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구상의 초점과 시각정의 초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구상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면도에서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기구상의 초점이고요. 그리고 시각상의 초점은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다른 어떤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만한 유선 형태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도 자연스러운 유선 형태를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완성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도면으로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비주얼 포컬 포인트 여기 있고 이렇게 부채 형태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소재끼리 구분하여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부채 형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꽃을 가지고 완성한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소재를 가지고 먼저 루스커스를 제1라인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국화, 장미, 거베라, 비주얼 포컬 포인트 이렇게 소재별로 구분을 해서 꽂으시면 조금 초보자인 경우에나 그리고 소재가 구성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때 특히 부채 형태를 이루어 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만약에 거베라 같은 이런 소재들은 색깔도 진하고 그리고 꽃도 클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이나 이런 쪽으로 배포를 하시면 실제로 부채 형태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형태는 무거운 꽃들이 중심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부채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베라를 약간 바깥쪽으로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중심에 이렇게 거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국화 장미는 아니지만 국화 장미를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해서 꽂아 주시고요. 거베라 같은 경우는 끌어당기는 힘이 큰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라인에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섞어서 소재들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완성형과 앞에 보셨던 완성형을 차이를 보시면은 소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채형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부채 형태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채형을 꽂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꽃을 가지고 꽂기 시작하시면 형태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어떻게 꽂아야 하는가 순서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형태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를 잘못 꽂음으로 인해서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하는 스마트 혼합 훈련에서 하시는 이 과정들을 충분히 좀 숙지를 하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꽃을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이번 학습을 바탕으로 블루밍 스틱으로 제작을 먼저 하시고 실제 본 실습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꽃을 한번 자르면 두세 번 반복할 수 없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료의 손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블루밍 스틱으로 먼저 제작을 하는 방법을 숙지해서 실습 시간에
임할 수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화해장식 기능사 제2과제 서양꽃꽂이 중에 부채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블루밍 스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것은 실제 꽃을 사용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어떤 연습 과정을 안 거치고 들어오시면 꽃을 짧게 잘랐거나 아니면 꽃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면 실제로 꽃을 가지고 사용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시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의구심은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PPT를 보시면서 형태상의 특징, 그리고 제작 시 유의사항, 완성된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다. 부채형은 말 그대로 저희가 부채를 이렇게 편 같은 느낌의 형태의 꽃꽂이로서 입체가 아닌 일방형입니다. 그래서 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화해장식 기능사 서양 꽃꽂이 부분에서 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5가지고요. 입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방부형, 수평형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채형은 다른 형태보다 형태적으로 조금 사이즈가 크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꽃의 길이가 좀 길어야 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부채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부채형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MFP, VFP에 대한 인식은 꼭 하시고 실습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로즈골드 화기 하고요. 그리고 블랙 오아시스 드라이된 상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실제 시험 현장에서 쓸 플로랄폼의 면적이 상층 부분, 그러니까 플로랄폼의 측면 부분, 윗부분만큼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시도록 세팅을 하실 건데요. 세팅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먼저 화기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눌러서 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러면 폼의 그 크기가 정확하게 재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만 잘라서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래쪽으로 화기가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르실 때 직선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사선으로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측면 부분, 자, 화기 사이즈 확인되셨으면 측면도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cm 정도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요. 부채형에서는 플로랄폼의 재단이 다른 어떤 삼각형 형태와 같이 6등분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등분 재단 하시고요. 그리고 측면 사이즈 꽂는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형에서는 외곽선 라인이 거의 같은 길이로 재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태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직선의 길이를 하기 높이 플러스 넓이 곱하기 1.5에서 1.8 하시던 그 스케일을 약간 줄여주시는 것도 부채형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기 높이 플러스 넓이 곱하기 1.5까지만 하시고요. 플러스 3cm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며 하기 높이 그리고 넓이 재단하시고요. 1.5 휴먼 스케일 가지고 계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1.5 더하기 3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잘라주십니다. 자, 이때 부채형 수직선은요, 다른 어떤 그 면 구성을 하는 형태에 비해서 앞쪽으로 꽂히는 꽃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6등분 중에 뒤쪽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점을 꽂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뒤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5도 정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채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수직선과 수평선은 1대1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1대1로 해버리면 형태가 좀 많이 커져 버리니까 1대 4분의 3 정도 수준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단을 하시고요. 똑같은 길이로 자르셔서 꽂으셔도 되지만
1대 4분의 3 하시면 조금 사이즈 줄게 되겠죠? 4분의 3 꼭 안 하셔도 돼요. 1대 1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측면 이렇게 가서 쉬고요. 자, 이때는 양쪽에 수평선이 똑같은 사이즈로 들어가야 되니까 같은 재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수직선과 수평선을 연결합니다. 다른 형태에서는 꼭지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시면 대부분 형태가 맞아졌지만 이번에 이제 부채형에서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단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재단을 해야 될까 4분의 3이 너무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길이로 자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크기를 같이 하셔도 부채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한쪽 면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보시면 그 선상 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거 수정을 약간 하시고요. 예. 반대편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거라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단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 차례 하시다 보면 형태를 반복할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흔히 숙련된 어떤 그런 느낌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재단을 자꾸 연결을 해보시는 방법들을 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부채 외곽선이 완성되고 나면 앞쪽은 어느 만큼 꽂으실 건가에 대한 결정을 하십니다. 그 결정을 하는 거는 비주얼 포컬 포인트가 결정을 하도록 됩니다. 자, 비주얼 포인트 결정을 하실 때 여러 차례 연습해 보시겠지만 45도 각도 놓으시고요. 그리고 화기 끝에다가 홈 나이프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위치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5cm, 3cm. 5cm는 내가 앞쪽으로 5cm만큼 나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3cm는 내가 3cm만큼 꽂겠다는 뜻으로 3cm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주얼 포컬 포인트 아래쪽에 들어가는 섀도잉 기법으로 쓰인 블루밍 스틱을 이렇게 자르셔서 아래쪽에 똑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꽃을 꽂으실 때 블루밍 스틱에서는 큰 차이로 나 보이지만 실제 꽃을 꽂으실 때는 거베라를 사용하실 거라 거베라의 위 거베라와 아래 거베라의 차이가 한 단 정도, 원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위쪽 비주얼 포컬 포인트 길이만큼 섀도잉을 자르시면 그 표현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재단을 하시게 됩니다. 자, 어떤 형태에서는 뒤에 선을 먼저 만들고 비주얼 포컬 포인트를 넣어주고요. 어떤 형태에서는 비주얼 포컬 포인트를 먼저 넣고 뒤쪽 선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어떤 걸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주얼 포컬 포인트를 먼저 꽂고 하시면 확실한 깊이 어느 정도까지 꽂을 거라는 거를 제시하는 거라 비주얼 포컬 포인트 먼저 하시면 좋고요. 하다가 내가 뒤쪽부터 먼저 백베이스부터 먼저 했다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잘못됐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쪽 부분과 앞쪽에 나오는 비주얼 포컬 포인트는 서로 조금은 다른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으로 보시면 저 블루밍 스틱이 한 선상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만큼 나와 있는지 이때 지금 저희가 블루밍 스틱 두 가지 종류를 쓰는 이유는요.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쓰는 저희가 그린이나 장미, 여러 가지 메스 플라워, 필러 플라워 등을 대신하고요. 한 가지는 조금 특징적으로 얼굴이 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베라를 표현해 주려고 이렇게 꽃 모양을 가지고 있는 스틱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한 작품에 거베라를 7송이 정도 쓰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블루밍 스틱 중에 꽃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실제로 꽃을 꽂을 때는 거베라를 써서 이걸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거베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측면에서 꽂아도 조금 불편하실 것 같고요. 뒤에서 꽂으면 제가 정확한 위치를 볼 수가 없어서 앞쪽에서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보시면은 위쪽 라인 정리되어 있고요. 아래쪽 유선형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해 놓으시고요. 과연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유선 형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손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선 형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블루밍 스틱이 나타내는 소재를 꼭 얘기하라면 루스커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루스커스 사이사이로 장미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도, 장미가 지나가도 좋고요. 아니면은 소국이나 스프레이 카네이션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너무 똑같이 안 꽂으셔도 돼요. 두 개 살짝 넣어주시고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이때 각도는 조금씩 앞쪽으로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측면 정도 이렇게 꽂으시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또 다른 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주시면 이제 지금 저희가 스틱을 같이 쓰니까 스틱을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채형에서는 이렇게 한 2번 정도의 부채 형태를 이루게 해준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선들 이렇게 넣어주셔서 유선형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거베라가 들어가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채형에서는 중심 비주얼 포컬 포인트를 감싸듯이 5개의 거베라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비주얼 포컬 포인트 근처 각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높이 확인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부채 형태가 하나 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채형 하나, 둘, 거베라가 3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유선형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아래쪽도 이렇게 좀 메워주시고요. 자, 그러신 다음에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유선형 형태 확인하시고 측면에서도 이런 유선형 형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부채 형태를 약간 측면으로 돌렸습니다. 이때 요 사이에 유선형 형태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렇게 스틱을 하나 넣어주시면 그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해서 유선형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형 형태를 만드시는데요. 부채형 형태든 무슨 형태든 한 점으로 모든 스틱들이 한 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MFP를 찾으시고요. 여기에 비주얼 포컬 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것만 해주시면 실제로 꽃을 꽂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